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제한군인의 호국안보국 인터넷 안보부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군! 오늘 지금 현재 이곳에는 약 5천여 명의 우리 향군 회원분들이 한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피켓과 더불어서 향군 복색이 서울역 광장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한 이유는 단 하나,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 당국에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냅시다. 네, 서울, 경기, 인천의 회원님 여러분, 또 멀리 제주 특별자치도회를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회에서 이른 아침부터 출발해서 올라오신 회장단 여러분, 대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서로의 격려에 함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규탄대회 순서는 여러분들 자리에 있는 안내문을 참고를 해주시고 행사 순서마다 열띤 함성과 박수, 피켓 봉으로 힘차게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사 들어가기 앞서서 기자분들을 위해서 포토 타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피켓을 다 들어서 살다가 선찬양한 여러분은 마지막 구절 3번씩을 들고 계신 피켓을 가슴 앞쪽으로 내보이시면서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김정은을 전범으로 민족공멸 자초하는 김정은 일당 전환하자! 전술핵을 즉각지 배치하고 핵무장 공론하라! 네, 기자님들 다 됐죠? 네, 잠시 후에 또 할 테니까 그때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본회 김진우 회장님, 13개 시도의 회장단과 내외에 빌린 제향군인 회원 여러분, 지금부터 북한 핵미사일 도발 규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향군 단독 개최하는 규탄대회입니다. 전국에서 오신 5천여 명의 향군 회원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향군인의 이용석 호국안보국장이 주요 참석자 및 단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호국안보국장 이용석입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시고 북한 핵 및 미사일 도발 규탄대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및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회 육군 부회장님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수방사령관과 합탄 본부장을 역임하신 김창호 육군 부회장이십니다. 탈북 여성 1호 박사이신 이혜라님 참석하였습니다.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과 현재 한중대 석좌교수를 역임하고 계신 김정봉 교수님이십니다. 새벽부터 올라오신 제주도회를 비롯 13개 시도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중앙여성회장과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3천여 명의 회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각 시도에서 버스를 개설해서 이곳 멀리 행사장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규탄대회를 주관하시는 김진호 회장이십니다. 회장님께서는 28대 합동참모부 의장과 전역구 토지공사 사장을 역임하시고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제36대 회장님으로 지난 8월 11일 취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군 네, 안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격려는 거수격려로 동일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격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입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게 1절을 제창하겠습니다. 이어서 선국선열과 호국영령,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국군 장병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회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회사는 오늘 독해 미사일 도발 구탄대회를 준비하신 대한민국 제안군인의 김진호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진호 회장님은 이군사령관과 합동참모회의 의장을 지내셨으며 토지공사 사장으로 경영 전반을 아우르며 다수의 저서까지 집필하신 문무겸전의 예비역 육군대장이십니다. 지난 8월 11일 제36대 향군 회장으로 당선 취임하셨으며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향군 회장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제안군인 회장 예비역 육군대장 김진호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맞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1천만 향군 회원 여러분, 북한보다 국력이 40배나 큰 대한민국이 독재자 김정은의 핵공갈에 우리 국민이 떨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라는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과 군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일관되어 온 정책을 잘못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으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여차하면 핵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굴욕적인 협박을 당하는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북한군과 마주해서 총을 겨누며 군 생활을 했던 직업군인입니다. 합동참모부 의장 시에 1998년 여수로 침투하는 북한 반잠수정을 격파시켰으며 1999년 6월 서해 1차 연평해전에서는 NLL을 침투하는 북한 경비정 한 척을 침몰시켰고 반척을 반침시켰으며 5척을 대파하는 등 약 100여 명의 북한군을 수상시켰던 작전을 지휘했던 군인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군과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승리를 거듭했던 합참의장 출신으로서 오늘의 이 상황을 정말 분통 터지고 굴욕스러운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국민이 떨게 만들어 놓은 저 자신 군 출신의 한 고위직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근본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응징을 가하도록
하도록 말씀하시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제 우리도 나토식의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과 중국 등의 오랜 숙적 관계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핵의 균형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핵 위기는 1991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명분으로 전술핵을 철수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북한 간의 155마일 전선에서 또 NLL을 두고 쌍방 간에 약 200여만 명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언제든지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999년 서해 연평해전이나 2010년에 일어났던 연평도 포격 사건은 그 당시에 한 발만 더 나갔어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소리치고 수시로 핵무기 공격을 가하겠다는 오늘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의 한미동맹의 근간인 핵우산 정책, 핵 확장 억제 전력이라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은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전략 무기에게 공격을 명령해야 되는 절차상의 시간을 북한이 벌게 돼 있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시간을 벌게 돼 있는 북한의 핵을 손에 쥔 것은 한 발만 서울에 떨어지면 50만 내지 100만의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핵 공격을 당한 우리나라의 통수권자는 전쟁을 포기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핵 확장 억제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을 공격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전제로 한 다음에 다시 반격하기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핵 우산 정책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을 공격하려고 핵을 드는 순간에 너 우리 공격해? 너도 죽었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북한이 핵전쟁에 엄두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그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 전술핵의 사전 배치입니다. 현재 우리 상황의 최선의 선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아무리 수소탄에 함량이 포함된 핵무기를 개발해도 동시에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라면 핵전쟁의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나토식의 전술핵 배치임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정부에 촉구해야 됩니다. 촉구합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를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체제 불안, 경제난, 국제적인 고립을 삼중고를 겪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과 유엔의 온갖 제재를 받으면서 핵무기 보유국의 문전에 도달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주변 국가 엊그저께 귀순한 전직 북한의 고위 외교관인 태영호가 북한은 몇 조를 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전쟁은 없어야 한다,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는 정책은 옳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군사적인 위치에 올라가야 대화도 되고 평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전술핵 배치 문제는 국내 외의 많은 반발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이 지난날 핵 개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삼중고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았던 그 고난을 겪었던 이상으로 우리도 그 어려움을 겪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우리의 전술핵 배치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된 이래 1950년 김일성의 무력 조각 통일에 의한 침략을 받아서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서울역을 포함한 서울 시내가 쑥대밭이 됐던 그날을 우리가 이겨내고 오늘날 세계 경제 10대국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김정은이라는 애수이 같은 독재자의 협박에 전전긍긍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 나가는 방법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군사 전문가적인 판단인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정부가 심취 있게 검토한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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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지향군인의 1천만 회원은 오늘의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안보인 여와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는 총력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데 대한민국 제한군인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휴전 이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땅의 핵전쟁을 억제하고 우리 모두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1천만 제향군인 회원이 앞장설 것임을
김진호 회장님께서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김진호 회장님께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난 7일자 동아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보셨다고요? 예, 그 동아일보를 못 보셨다면은 여기 안내장 정중앙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동아일보 7일자에 회장님께서 쓰신 칼럼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전술핵 재배치가 유일한 대안이다,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사 끝나고 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 해가지고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목청 한번 가다듬겠습니다. 기자분들 준비되셨죠? 제가 먼저 선창하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당 막가파 김정은은 5천만 민족의 죄인이다. 김정은을 전범으로 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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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핵개발이고 무엇을 노리는 미사일이냐? 민족 공멸자 좋아하는 김정은을 다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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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 향군 회원은 요구한다. 정부는 핵과 미사일의 모든 대책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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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특별하신 분들을 모실 차례입니다. 김 박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상황들을 진단하면서 북한 김정은이라는 놈이 왜 저렇게 핵에 올인하는지 지내고 시민단체 다른 사회 시민의 공동대표로 TV 안보 토론에서 자주 얼굴 대하시는 분이죠. 오늘 아까 여기 멀티비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김태우 건양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말씀하실 주제는 북핵 위협과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날이 더워서 말씀을 드리기도 참 힘듭니다만은 저는 한 30년 정도 핵 문제를 연구하고 글을 쓰는 학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거리에서 연설하는 것은 저한테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만은 저희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북한 핵 문제는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서 글만 쓴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뭐 제가 이 대목에서 박수가 나올 줄로 생각했는데 박수가 안 나오시네요.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 2개 드릴 텐데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예 하고 조그마하게 답하시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요 라고 큰 목소리로 답해 주셔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가 설득만 잘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아니요! 아니요!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중국은 우리가 외교를 잘하면 중국이 북한 핵을 말려줄 것이다. 아니요! 예, 여러분 뭐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북한은요
죽다 깨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는요 위대한 수령님을 선전하는 홍보수단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을 향해서는요 이번에 우리 저 괌을 둘러싼 설전에서 보셨잖아요. 어떻게든 미국 사람 겁을 주어서 한반도에서 미국을 떼내려고 하는 것,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데 이용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 목적이 이게 대남용입니다. 대남용. 아니 북한이 핵무기 아니면 경제력이 45배 큰 대한민국을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하겠어요. 예? 그래서 남북관계를 자기들 입맛대로 가져가고 결국은 적화 통일도 해보겠다.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核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자녀들이 이렇게 물으시면요 아빠 엄마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거냐 그렇게 물으시면요 야 임마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세 가지를 답을 하세요. 북한은 내부용이 있고 대미용이 있고 대남용 목적이 있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엄마 아빠가 어디서 그런 걸 다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물으시면요 야 임마 무시하지마 나 김태우 박사한테 제대로 배웠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럼 중국은 왜 안 말려줄까요? 중국은요 지금 대국 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큰 나라니까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 더 못 보겠다. 나도 대장이다. 소위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동맹국 북한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이 이중플레이 하잖아요. 겉으로는 북한 핵 때문에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얘기하면서 뒤로는 도와주잖아요. 계속. 이게 지금 변할 수 없는 구도입니다. 이래서 북한을 설득만 잘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망상. 그렇습니다. 망상입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북한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요 설득과 대화로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예?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자녀들이 물으시면 이렇게 답을 하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4가지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저놈의 북한 핵 때문에 4가지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선정할 테니까 하나씩 한번 큰 소리를 따라해 주십시오. 덥지만 꼭 따라해 주십시오. 사용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북핵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퍼주어야 한다. 마지막에 만세상 제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좀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무시간 얘기하지 말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고 보여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겁을 먹고 주눅 들고 많은 양보를 해야 되고 북한군이 도발해도 우리 군은 제대로 대응도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당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게 바로 한국 겁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한국 때리기. 아니 북한이 핵을 만들었는데 북한은 두둔하고 그 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사드를 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때리고 있는 중국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게? 예? 그러나 때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세 번째 악몽이고요. 네 번째 악몽, 미국이 한국하고 더 이상 상의하기 귀찮다, 힘들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한국을 배제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리아 패싱. 여러분 1950년 1월 달에 미국의 애치선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한반도는 미국이 방어해야 되는 지역에 있지 않다. 그 말이 있고 5개월 후에 6.25 남침이 개시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코리아 패싱을 하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따 그 양반 대단히 친미적이네. 웃기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친미 반미가 어디 있습니까?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가지지 않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상대합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이든 누구든 힘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친미 타령 반미 타령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코리아 패싱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국은 뭘 해야 되느냐? 복잡하게 얘기 드릴 수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전술핵 반입해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핵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술핵 반입을 먼저 추진하고, 그래도 북한이 핵을 계속 만들고 그래도 중국이 계속 북한을 두둔하면 그때는 살기 위해서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핵잠재력을 키우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은 웬 말입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원자력을 다 집어치우겠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인력, 기술 어디서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누가 건의를 해서 어떤 좌파적인 환경단체 말을 듣고 탈원전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술핵 말씀 제가 정리하고 저는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전술핵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전술핵 재반입에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술핵이 들어오면, 다시 들어오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 이런 것을 저희 전문가들은 전문용어로, 이게 전문용어입니다, 바보 같은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바보 같은 궤변이다. 아니 북한이 지금 남북한이 같이 핵 갖지 않기로 합의하고 서명한 것이 1991년인데 그 이후로 북한은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거 가지면 쟤들한테 핵 포기 요구할 수 없다. 이거 나중에 죽어서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국민 다 죽고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궤변입니다. 궤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술핵을 재반입하면 남남 갈등이 심해지고 국론이 분열된다. 예, 맞습니다. 분열됩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사드 가져오는데, 사드는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공격 능력이 없는 방어 무기입니다. 그 사드를 갖다 놓는데도 찬반 논란이 이렇게 심한데 전술핵이 재반입된다면 국론 분열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 우리가 그거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 못하면 언제 날 잡아서 전부 다 같이 한강물에 뛰어듭시다. 그런 대한민국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본토에서도 북한을 때릴 수 있는 타격 수단이 많은데 굳이 한반도에 핵을 가져와야 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요 전문용어로 무식한 궤변이라고 그럽니다. 무식한 궤변.
억제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전략 핵무기들은 북한이 보기에 설마 저걸 사용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군사적 목표를 가격할 수 있는 전술핵, 그럼에도 대단히 무서운 이 전술핵은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북한을 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맞습니다. 아니 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쉽게 잘 한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뭐 제가 박수를 요청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자께서 참. 자, 그러면 전술핵을 가져오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악몽을 모두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한국 죽이기 치료할 수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죽이려 들지 못합니다. 한국 겁주기 이거 안 통합니다. 전술핵이 들어오면 우리 국민을 당당하게 만들고 북한에 겁먹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한국 때리기 이거 상당히 치료됩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핵이 들어오고 한국이 미국과 같이 전술핵을 관리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져서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요, 코리아 패싱, 한국 배제하기 이거 자동적으로 치료됩니다. 자동적으로. 왜? 전술핵 문제를 놓고 한미 간이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 공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술핵 재반입은 이 4가지를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다. 예? 저희 전문용어로요, 이 전술핵 재반입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생각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똥찬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똥찬 생각.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시시오. 기똥찬 생각. 기똥찬 생각. 그게 전술핵 재반입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은 핵무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대웅 박사께 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 깊은 물을 박차고 나가도 사나이 진군에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미모의 연사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김정은 하면은 이분 그야말로 치를 떨고 계시는 분이죠. 이미 6년 전 저승길에 올랐던 북한 김정일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북을 탈출해서 지금은 김정은 체제 비판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매우 바쁘신 분입니다. 요리 연구가이시자 탈북민 박사 1호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20년 전에 탈북한 탈북자입니다. 전 탈북자의 입장에서 김정은은 왜 핵을 만들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만들게 된 것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김정은의 세습된 공산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보관하는데 무려 8억 9천만 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작년 한 해 동안에 혼자서 7,57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호화 사치를 누렸습니다. 바로 김정은은 자신의 호화 사치를 위해서 자신의 호화 사치를 보장해주는 북한의 공산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만든 것입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왜 50년 6월 25일에 전쟁에 휘말리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공산 왕조가 들어섰고 김일성은 공산 왕조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망하게 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공산주의로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싸움의 목표를 잃어버렸고 투쟁의 대상을 망각하고 우리들의 풍요에 젖어서 공산 학정 속에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총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북한의 김정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풍요와 번영을 누려간다는 그 자체가 김정은에게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지킬 수 없는 그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통일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를 읊조리면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깡패 김정일, 김정은 도당에게 퍼다 주어서 지금은 우리 국민의 머리 위에 핵 소낙비가 쏟아질 위기에 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김정은 깡패와 협상을 하겠다느니 대화를 하겠다느니 대북 지원을 해서 퍼다 주겠다느니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북한의 깡패들에게 우리 국민의 혈세를 퍼다 주겠다고 하는 이런 작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20년 동안 살면서 올바르된 통일 정책을 딱 한 번 접해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나셔서 53년 8월 10일에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부고들을 다시 찾고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하려는 한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장래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공산 학정 속에서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가족들,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산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는 이산 가족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6.25 때 월남하셨고 저희는 그로 말미암아 출신 성분이 나빠서 저녁 먹다가 산간오지에 쫓겨나서 죽지 못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핵 위기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북한에서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달래꽃은 올해도 피지 않는 것인가? 진달래꽃이 피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국군과 미군을 기다리면서 올해에도 진달래꽃이 피지 않는가고 절망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풍요에 젖어서 노예 속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우리 가족들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위에 핵폭탄이 쏟아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이 공산 왕조를 제거해야 합니다.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핵을 무장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의 원인이 되는 김정은을 처단하고 김정은 하수인들을 북한에서 끌어내려서 처단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물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인한 통일을 이루어내야만 한반도에서 다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신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옳소. 중국은 6.25 전쟁 때 왜 김일성을 도와주었습니까?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야망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조가 협동하여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술핵 배치와 함께 핵무장화와 함께 무조건 김정은을 처단해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한반도의 위대한 통일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을 노예에서 해방하자. 자유통일 완성하자.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이해란 박사님 목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